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인 현금흐름을 통한 부실기업 재무분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금흐름을 통해서 부실기업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흑자도산인데, 흑자도산. 기업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이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유동성은 크게 악화된다. 그 얘기는 이익이 현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발생주의 관점에서는 이익이 많이 났지만 현금주의 관점에서는 돈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현금이 잠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맥 경화가 있는 거예요. 돈맥 경화가 있는 거예요. 돈 흐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유출,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영업활동을 해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익은 났지만 흑자 도산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봐야 된다. 이익이 실제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변동을 검토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죠. 이익도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매출 대금은 회수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기업에 현금이 안 들어와요. 현금이 안 들어와요. 현금 유입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장기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많아지게 되면 회수가 지연되는 거니까 당연히 현금 유입은 없다. 악화되겠죠. 두 번째, 재고자산이 있는데 장기간의 재고자산을 보유한다.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악성 재고자산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증가한다. 재고 증가하면 당연히 이거는 현금 유출이죠.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재고 증가하면 현금 유출이니까 돈이 없는 거죠, 기업에.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봤을 때는 악영향을 미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것들은 영업활동 관련해서 어떤 본 거고요. 이제 재무활동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현금흐름표가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현금 유출액을 검토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장기 차입금이 상환하기 위해서 이제 또 차입금을 조달하는 거죠. 단기 차입금. 그래서 돌려막기라고 그러죠.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는 거. 이런 경우 대표적인 악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증가한다. 장기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얘기는 은행권에서 이 기업의信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를 못 주니까 빨리 갚아라. 그래서 장기가 단기 차입금을 대체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상환 압박이 커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 커지고, 또 대출기관 관점에서 장기 동안 줬을 때는 회수 못할 것 같으니까 단기로 바꾸는 겁니다. 빨리 회수하려고.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을 해서 채무는 장기 차입 상환하지만 또 단기 차입 증가하는지, 그러면 이게 상환이 1000 이루어졌고 단기 차입금이 1200 이루어졌다 그러면 현금으로 200 줄었지만 재무활동 현금 200 유입이 됐지만 더 악화된 거죠. 장기가 아니고 단기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셔야 된다. 위험하다. 네 번째, 투자활동 현금으로 유출액을 검토해 주셔야 돼요. 투자활동을 한 현금 유출액을 검토하는데 무슨 말이냐? 금융기관에서 너 대출은 갚아라 하게 되면 우리 기업에서는 핵심 자산을 매각하게 되겠죠. 매각. 그러면 현금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입이 여기로 간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 등 영업자 매각하게 되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성장 동력의 상실. 왜냐면
이걸 열심히 해서 기계 가지고 생산해야 되는데 그 매각해버렸잖아요. 공장 같은 거를. 그러면 생산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업을 성장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할 때 현금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각해둔 거니까. 투자 현금이 마이너스라도 꼭 나쁜 건 아니다.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게 봤을 때 이게 좋아가지고 영업활동이 좋아서 투자활동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증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재무활동 현금 차입을 해가지고 이걸 투자에 투입한다. 그러면 그래도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핵심자산 매각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업한테는 안 좋은 거죠. 은행권에 상환 압박 받고 있고 기업의 성장 능력을 상실하는 핵심 자산 매각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현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부실기업이다. 징후가 있다. 부실 징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하신 분들은 이 4가지 관점에서 우리 현금으로 보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었고 실제 사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항목이 있는데 일단 단순화 시켰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해서는 큰 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회사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비교할게요. 15억이 14개 했는데 영업이익이 21억에서 12억을 줄었어요. 그죠? 21억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그 4% 정도 수준이 되네요. 그럼 여기는 뭐 한 2%로 떨어졌고 영업이익률이 악화된 거죠. 당기순이익은 뭐 시세막에서 엄청 떨어졌네요. 매출액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510억에서 508억이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매출 원가가 높아졌다. 제조 단가가 높아져서 단가 높은 걸 갖다가 매출액에서 판매 단가에서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는 매출 총이익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떨어지고 있다. 12억이 떨어졌어. 12억이. 매출 총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제조 단가가 상승하는데 그만큼 판매 단가에 반영을 못해서 이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반적인 제조 악화이 되는 거죠. 이게 산업 전체가 될 수 있고 특정 산업군만 될 수 있는데 이거 봤을 때는 지금 악화되고 있구나. 네, 볼 수 있습니다. 판매비 일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국도 대중 회의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 회사의 이제 현금물표로 나온 겁니다. 현금물표. 아까는 손익계산서였고 큰 틀을 보시려고 영업이익이 13억에서 9억으로 9,400억 줄었네요. 14기니까 그렇죠? 15기가니까 줄었죠. 영업할 때 현금을 보니까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당기순이 줄었는데 오히려 증가했어요. 이런 경우는 당기순이 줄었지만 영업할 때 현금을 플러스라는 얘기는 상당히 영업 창출 힘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내용 볼게요. 영업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당기순이익에서 가산할 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13억 12억이니 그죠? 근데 뭐 1억 정도 차이나 1억 정도. 근데 여기에 21억이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가산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을까? 현금의 유입이 있는 수익 등 차감은 없다고 단순화시켜서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영업할 때 현금이 증가하는 요인은 여기겠네요. 영업활동에는 자산부채 변동이 있겠네. 한번 볼까요? 매출 채권이 이때는 14개는 전기 대비 31억 증가했는데 이건 11억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대금에서 빨리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감소하다 보니까 플러스 항목으로 될 거죠. 11억이 플러스 시켜준 겁니다. 당기순이익에다가. 재고자산 볼까요? 재고자산은 증가했네요. 근데 4억 1천만큼. 여기는 6억 2천이 좀 덜 증가했네요. 2억 정도가. 2억 2천. 이게 또 플러스 요인이 됐네요.
아니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보다는 2억 줄었으니까 더 종이 좋아진 거죠. 매입 채무 볼까요? 매입 채무 증가. 매입 채무가 3억 5,700 증가했는데 1억 5,400. 여기서는 뭐 한 2억 정도 마이너스 됐네요. 결론적으로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은 전년 대비 영업활동 현금을 증가시킨 요인이 됐다. 근데 매입 채무는 감소시킨 요인이 됐다. 그래서 큰 틀이 여기서는 매출 채권이 감소해서 영업활동 현금이 크게 개선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금 회수가 빨리 되고 있다. 길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을 볼 때는 이 유출 비용 보더라도 세 개 항목 보시면 돼요.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이 증감을 보시면 됩니다. 이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 요인, 부채 증가는 플러스 요인이잖아요. 반대면 반대로 가면 되는 거. 저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신 분들은 제가 현금으로 배워 설명했을 때 그걸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했던 가정하에서 케이스 사례 분석이니까 넘어갈게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할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그분 앞부분의 강의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활동 볼까요? 투자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 보니까 보증금, 투자활동 현금 유입액이 크게 없네요. 그죠? 무시하겠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 볼게요. 예산은 전년도에 7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죠? 18억 투자하고 꽤 투자가 많이 왕성하게 되고 있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성장을. 또 40억 투자했어요.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예산은 이때 성장을 위한 많이 투자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 기업에서 앞으로 미래가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요거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영업활동 현금으로. 그렇죠?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이게 투자를 기반해서 성장 동력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보시면 쓰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재무활동 현금으로 보겠습니다. 재무활동 돈 흐름을 조절하는 거죠. 재무활동 현금 유입액은 뭐가 있을까요? 얘는 단기차입금이 전년 67억 증가했는데 올해는 30억 증가했어요. 단기차입 비중이 좀 줄었네요. 근데 여기는 또 차입을 많이 했어요. 사채가 35억 있었네요. 장기차입금도 50억. 이거 엄청나게 돈을 땡겼습니다. 이거 부채가 얼마입니까? 90억에다 140억, 140억이 넘는 150억을 차입을 했어요. 전년도에. 근데 올해는 얼마 됐죠? 57억, 52억 차입이네요. 이 차입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여기로 간 거예요. 투자활동으로. 90억이. 150억에서 90억이 투자활동이 유입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상한도 했지만. 상한데 그리고 나머지 150 차입해가지고 100억은 96억 여기로 갔고 나머지는 요 상한한테 쓴 거예요. 단기차입 상한한데. 그렇죠? 그래서 차입을 해서 100억은 성장을 위한 투자를 했고 50억은 차입금 상한인데 상한했다. 돌려받겠다. 그래서 그런 양호한 겁니다. 이거 전부를 다 돌려받게 하는 회사들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좋아진 거죠. 재무활동 흐름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흐름을 볼까요? 단기 차입금 감소 46억 상한했고 받아 상한했고요. 그 차입액 상한했고 올해는 27억 상한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 상한액이 이때가 더 많았고 좀 적었다. 그래서 50억이 유출됐는데 30억 유출됐다. 그래서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3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투자활동 현금, 재무활동 현금 보니까 현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게 줄었어요. 감소죠. 현금이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기초현금이 1억 8,600이었는데 기말은 1억 7,500. 그래서 1,000만 원 빠져서 현금 흐름은 결론적으로 악화됐다. 그렇지만 영업활동 현금이 좀 좋아서 예산은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좋게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화됐지만 이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현금 흐름표를 분석했을 때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기다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현금 흐름표 분석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유출을 이 내용 성격을 봐셔가지고
물론 이게 현금이 증가되면 가장 좋은데 크게 증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성격이 영하면 그래도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현금흐름표 통해서 부실기업 징후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